쌤 오늘 수업 영상 비디오가 아니라 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거예요. 약간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적어놓고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버리면 안 돼? 심지어 지 단어 시험지 답지가지고 적으신 거거든? 이거 진짜 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버리면 삐지겠지? 네. 합시다. 약간 주말이 나고 있으면 목소리가 더 안 나올까 월요일보다 말을 계속 하니까 목소리가 계속 안 나오더라고. 지금도 많이 안 들리니? 들리지? 왜냐면 아까 거의 출근하자마자 보통 금요일에 정기 회의가 있어.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한 대회의가 있거든. 선생님이 팀장이라서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안 나오는 거야. 그때는 진짜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이 계속 이러고 쳐다보시는 거야. 근데 어떡해, 내가 이걸 고의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한 커피 물도 마셔보고 하지만 이미 내 성대가 난 죽어간다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아까는 그 상태로 회의를 했어. 그러다 이제 무건수행하고 이제 가만히 또 이러고 짜져 있다가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약간 나오죠. 근데 월요일은 아마 또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에 니네 앞타임으로 주타임 수업이 더 있거든. 여기가 세 번째 타임이라도 힘들어질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나의 운명, 너희의 운명. 나 분명히 안곡군 수업할 때 이렇게 안 했었는데, 그지? 아씨. 자, 오늘도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제 고등학교 넘어왔으니까 더 안 해도 되죠. 그냥 동사만 눈에 있는 거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얘는 아직은 외워주셔야 돼. 그지? 왜?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의미가 보통 차이가 많이 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얘네의 기본적 차이는 어떻게 날 수 있다? 투부정사의 기본 의미는 무슨 의미?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야? 미래시제야? 그건 아니었지. 그럼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었지? 그렇지, 고마워 인형이.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얘기겠다. 아직 발생을 한 사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명사는 과거나 현재지향적이라고 하죠. 과거나 현재지향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이미 발생한 사건이다 라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내가 뭔가를 사야 할 것을 기억하더라. 내가 샀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remember 혹은 forget to지 ing인지 regret을 투부정사는 내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후회할 수 있을까 얘들아? 아니겠지. 그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막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전달하게 되어 참 유감이다. 기사의 그 탈락을 전하게 되어 기아의 그 어떤 탈락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투부정사만 유일하게 예외였어. 그치? 나머지는 다 목적으로 쓰이는 친구들이었는데 투부정사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얘는 무슨 요법으로 쓰인 거였다? 부사적 요법이었지. 그래서 해석이 뭐였어?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ADM으로 처리해주는 친구였죠. 됐니? 그리고 stop ing는 자기가 뭔가 하던 것을 멈춰라. Stop asking me questions. 나에게 질문하는 거 좀 멈춰. 그럼 질문 좀 그만해 라는 거겠지. 됐어. 일어나고 있던 얘기겠죠. 하나 빠져있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누가 있지? try 투부정사랑 try ing도 나와 있겠지. try 투부정사는 뜻이 뭐였어? 애쓰다 혹은 노력하다. 투부정사를 하기 위해 애쓰다 노력하다죠. ing는 시험삼아 해보다지. 뉘앙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르지. 그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험삼아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약간 말의 뉘앙스가 너무 웃겨지지 않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시험삼아 서울대 한번 가볼까? 그치? 뭐 서울대 여기 내려서 버스 타고 올라가면 서울대 한번 가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그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뉘앙스 완전히 달라져요? 나머지 이 친구들도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암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낫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시리즈. 이거는 다음 시간 데일리 SM에 넣어놓을 거야. 데일리 테스트로, 개념 테스트로 넣을 건데 무엇이냐? 이제 뒤에 to 다음에 보통 우리는 본능적으로 동사 원형을 써. 맞지?
근데 동사 원형이 아니라 우리가 모양상으로 그냥 ing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암기를 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이 익숙할 거예요. be used to ing, look forward to ing, 그지? 그 다음에 추가를 하자면 be close to ing. 여기까지. 저 비동사를 오늘 데일리에는 누구로 바꿔놨었지? 컴으로 컴으로 바꿔놨었죠? close to ing라고. 됐어? 왜냐면 컴이라는 단어가 오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형식 동사로 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가 언제야? 이런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니?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사실 이런 단어 be about 같은 거는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동사로 취급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비슷하게 be likely to 라고 하는 것도 마치 무엇처럼? 조동사처럼 처리해서 여기까지 다 동사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be likely to 어떤 조동사랑 비슷해? can이랑 친구랑 비슷하지?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can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로 진짜 조동사로 쓰이는 누구 used to 나와있지?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지? used to 지금 또 뭐라고 나와 있어? 뭐뭐 하고 있다. 그럼 얘는 어떤 시제에 대한 얘기야? 과거 시제구나. 과거에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아빠랑 같이 산에 올라가곤 했어요. 주말마다. 이런 것들. 과거에는 했던 습관들. 자, 그럼 내 used to 누구로 바꿔 쓸 수 있지? would. 그렇지. 근데 used to의 뜻은 과거의 습관 말고 또 뭐 있었지? 그렇지. used to 동사 원형은 과거 상태를 알려주기도 했죠. 그래서 뜻이 뭐였지? 뭐였다. 이 건물은 한때 약국이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이 동네는 한때 밭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의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줄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네, 가볼까? 이거 시험 문다잉 나온 시간에 이거 몇 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나의 모가지가 안 좋으니까 그대들이 발표를 신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1, 2, 3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 자, 미설이 당첨. 미설 1번 설명해주세요. 네, 설명해주세요. 마치 문제 풀듯이. 집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 들었죠, 그지? 답은 앞이었어, 뒤였어? 왜? 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이 사람. 바로 앞에 누가 손을 들고 있어? 볼게이시라는 단어가 손을 들고 있다. 이거 먼저 체크해주면 돼.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볼게이시라는 단어가 손을 들고 있어요. 볼게이시는 어떤 특징? 어떤 특징? 방금 했던 거? 네,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였어요. 근데 투부정사 했을 때 무슨 의미? 미래지향적, 즉 할 것을 있다고. 얘는 과거나 현재지향적이었죠. 따라서 뭐뭐 했던 것을 있다. 그럼 얘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드러나는 단어다. 문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앞에 지금 이거 여기 앞에 위치에 쓰임이 나와 있고 5일 뒤에 목적어가 사라져 있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이트를 꾸며주는 A인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게이트 문이에요. 문은 문이니까 어떤 문이야? 누군가가 잊어버린 거야. 기름칠 했던 걸 잊어버린 거야. 기름칠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거야. 해야 할 것이겠지. 왜? 해석을 해보면 노래하는 걸 짱 좋아하는데 얘가 되게 목소리는 좋아. 뭐 할 때 제외하고 고음 파트를 부를 땐 제외하고. 왜? 고음 파트 막 끽끽끽끽 거리는 소리가 나서 문 열 때 이상한 소리 나지. 똑같이 고음 파트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기름칠을 해야 할 것을 잃은 문이다 라고 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문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은 유령이 영어 봅시다. 2번. 여기서 뜻을 보면 뇌물을 그러니까 받을 것을 거절하는 거 하니까 네, 맞아요. 사실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다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보면 앞으로 어떤 걸 거절할 거야.
이미 거절해온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거절할 거고 뭔가 앞으로의 일을 결정을 할 거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을 세울 거고 앞으로의 것을 약속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앞으로 나갈 뉘앙스의 단어들이 많거든요. 제 refuse는 원래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답 금방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정이로 갑시다. 현정이. 해석하면 응. 작동을 멈췄다로 해석이 되니까 응. 과거지향적이라서 응. ING로 바꿔줘. 그렇지. 과거시형식이라서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 자, 이상 소리를 내고 후에 결국 완전히 작동하던 것, 움직이던 것을 멈췄다라고 해서 현정이가 푼 것처럼 해석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였겠다. 됐니? 잘하셨고 규현이? 파이트 응. 줄이 쳐져 있는데 네. 모빌라이징이라는 동사가 응. 신동사 목적으로 취하는지 응. 아니면 목적으로 취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 그치? 처음 보는 단어니까. 응. 해석을 했을 때 응. 감염 그 병체를 응. 싸울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 부정사를 그래 해도 되지만 얘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 ADM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 부목이 되잖아, 부목.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돼? 몸이 동원되었을 때라는 거잖아. 뭐 하기 위해서? 감염원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던 감염체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 취하는 거 하니까 계속 목적어에만 매몰되지 생각이.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부모분석 잘 해석해보시면 또 ADM이 들어갈 수 있는 파트구나. 그냥 몸이 모빌라이즈 활성화되고 동원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는 부목절이라서 조동사 모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좋았어. 자, 다음에 들리지 현수야 선생님 목소리? 좋아요. 나 부원장님이 마이크 주셨는데 안 들고 왔어. 다음번엔 들고 와야지. 내일은 마이크를 쓰는 걸로. 자, 현수 5번. 문제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네. 직접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응. 미래지향적이어서 두 개씩. 너 방금 해서 뭐라 그랬어, 현수야? 미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감을 문제에 대한 감을 얻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뭐지? 기훈이가 한 거랑 똑같아. 여기가 부사적으로 버리되죠. 목적이 됐으니까. 그래서 기술적 정보가 필요해. 사람들이 기술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지. 따라서 얘가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수동태로 쓰이는 거 적합하고 사람들이 이 정보를 필요해. 왜? 이 감을 얻기 위해서 라고 해서 부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잘해서 은수. 자, 그 다음에 은수. 응. 네, 맞습니다. 아까 체크했던 전치사 표현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미설로 돌아갈까? 미설? 네. 다른 건 아니죠? 어디 밑줄이야? 특징 그렇지, 투팅크 밑줄이야. 이것도 뭐가 필요해? 아까 그 문제랑 결이 똑같아. 뭐가 필요하지? 스탑이 나와 있으니까 뒤에 투가 맞는지를 체크해야겠지. 그러려면 해석이 동원돼야 되겠다. 그지? 네. 그 전에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뜻은 하기 위해였고 그 다음에 ing는 하던 것을 그렇지. 하던 것을 과거적으로 적게 되겠죠. 됐으니까 잘하셨어요. 그럼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네. 해석해 주시면. 만약 그들이 생각하던 것을 멈춘다면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 다음에 해석해 주시면 그들은 여기에서 멈추면 돼. 얘들아 봐봐. 주어 동사 붙어 있지. 그럼 그냥 여기 해석하면 돼. 그들은 어. 깨달아 깨달을 거야. 됐어?
걔들에게 해달릴 수 있어요. 뭘? 나 해석 숙제 잠깐만. 숙제 했어 안 했어? 숙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어? 숙제 예쁘게 잘해왔네. 그지? 숙제 다 돼있지? 아니 내가 잔인한 사람은 아니잖아 얘들아. 집에서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드리는데 그지? 해석 다 돼있지? 우리 현수 글씨가 저세 남았네? 그럴 수 있지. 자 미사라 그 자연스럽게 해석해온 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기부 과정의 비용이 응. 기부금 처리 과정. 기부금 처리 과정의 응. 비용이 네. 그것이 자선 단체로 가져온 자, 주어 동사를 늘 붙여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봐. 미사가 알겠지? 그러면 기부금 초과 과정, 아니 기부금 처리 과정 비용이 아마 넘을지도 몰라. 뭘? 어떤 이익 따위를 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이익? 그것이 응. 자선 단체로 가져온 그렇지. 그것이 자산단체로 가져올 수 있는 이렇게 이행 처리해 줄 수 있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하던 것을 멈추는 거야? 아니면 생각하기 위해 잠깐 자신의 행동을 멈추는 거야? 생각하기 위해 생각하기 위해 멈춘다가 적합하겠죠. 그래서 ing 들어가는 거 아니라 두 부정사 들어가서 자신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너무 소액으로만 계속 기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기부금을 처리하는 과정이 걔가 갖다 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거지. 그 단체에 오히려 계속 지속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지. 됐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체크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해야 된다기보다 수학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쭉쭉 체크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 거 개념 체크를 해보자면, 자, 그 다음 표현들도 전치사지에 이제 목적어를 취할 때 동명사고 나오는 거. 그래서 뭐가 나와있지? 수학 표현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친구들 나와있지. 그래서 open ing랑 on ing 만약에 절로 바꿔주면 뭐라고 써? 어떤 예제 쓰는 에서 주어동사를 바꿔 쓸 수 있다잉. on ing나 open ing 같은 표현 같은 경우는 뭐뭐 하자마자 예제 쓰는 애들은 접속사랑 같이 쓰이는 친구겠지. 절을 구로 추격할 때 모양을 저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ing 뭐 이것도 많이 봤던 표현일 거고, spend 목적어, ing 이것도 많이 봤던 거고, end of ing 많이 봤던 표현이니까 제가 더 크게 설명을 드릴 만한 건 없어 보여요.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부분들? 암기하시고 짚어 넘어가고 내가 혹시 까먹었던 내용은 없는지 한 번만 더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쌤이 깊게 설명을 나눠도록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우리 동사의 특징 오래간만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동사의 특징에 뭐가 있었지? 그렇지. 동사의 특징은 짝꿍이 주어를 갖는다. 그 다음에 주어 나왔으니까 관련된 성분 얘기 먼저 정리해볼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자동사의 경우에. 그럼 목적어 나왔으니까 누구 나와야 돼? 목적어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누구 나와? 목적어 말고 누구 있어야 되나? 보호 있잖아, 그치? 보호를 가질 수 있다. 어떤 경우? 불완전 동사인 경우겠지? 그 다음에 쭉쭉 또 어떤 거 있었어? 시제를 담당한다 또? 그렇지. 태를 담당한다 또? 부정어 낫을 붙일 수 있죠. 됐어? 부정어 낫을 붙일 수 있다. 자, 이거가 어떤 경우에서 이제 헷갈리게 고등학교 이런 문제를 나오느냐? 명사를 쓸래, 동명사를 쓸래를 물어볼 거야. 이제 문제들에서는 너네 명사 쓰고 싶니? 동명사 쓰고 싶니? 왜? 그냥 파생으로 써. 명사를 쓰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동명사 그냥 그 원래 동사였는데 ing 붙여서 동명사 만들면 안 돼요?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자, 얘가 명사가 와야 될지 동명사가 와야 될지 뭐 보고 선택해야 돼? 앞에 똑같이 전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명사 자리인지 동명사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동명사는 시작점이 누구였어? 동사에서 ing를 붙인 거지. 그럼 이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였어.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뭐 있어야겠지.
타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그럼 보통 이런 문제는 얘가 자동사일까? 당연히 아니겠지. 이거 완전 자동사가 아니라 뒤에 보통 명사가 있을 확률이 높겠다. 명사가 있으면 명사랑 명사끼리 내 마음대로 붙였을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단어를 보시고 얘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를 골라야 돼요. 혹은 이게 없으니까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따라서 파생어로 명사형을 그냥 써줘야 돼요. 라는 근거가 나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떨거지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주의해 주라. 떨거지 성분이 있나 없나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도 우리 정리했었어요. 초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생겼다? for 명사 혹은 별명사 혹은 오브명사. 차이는 그렇지. 앞에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감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그러면 오브명사가 성형이라고 할게요. 형용사다잉. 자, 그 다음에 초부정사 됐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렇지. 소유격이나 목적격. 마지막 분사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보셔야겠지? 분사 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겠죠? 혹은 앞의 주어, 앞의 명사, ing 앞의 명사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는 걔를 주어로 취급해줘야겠지. 됐어?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 있는 경우 주의해서 잘 보시고. 단! 영어가 갖는 가장 기본적 특징,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얘기일 경우 그지 의미상의 주어 써줘?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해야만 해요. 이렇게 안 써주지.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마지막으로 준동사의 시제는 몇 개야? 영어의 시제는 12개였지. 준동사의 시제는 2개밖에 없었지.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 기억이 안 나요. 맨날 머릿속에 지우개를 넣어다니는 언니들. 영어를 자꾸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저 상처받을 영어 선생님이에요. 자, 다시 준동사의 시제가 했는데 준동사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체크했으면 당연히 준동사 시제 2개. 뭐랑 뭐야?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지. 이 시제 비교는 누구랑 해줘? 본동사랑 해주겠지. 그 문장이 있던 본동사 주절이라고 해도 되고 그 문장이 있던 본동사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주절의 동사가 본동사가 될 테니까. 그럼 따라서 은수야 선생님 여기 있어요. 어디 오셨어요? 난 여기 있어요. 뭐가지가 불쌍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보세요.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단순 시제는 본동사와 시제가 어때? 시제가? 그렇지. 완료 시제는 본동사보다 이전 하나 이전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모양도 보시면 트래블 PP, 해빙 PP 나 위에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다. 자, 그럼 당연히 걔가 관련돼 있는 의미상의 주어가 됐던 친구랑 관계를 따져서 운동형이냐 수동형이냐 라는 것도 써주셔야겠지. 다시 수동형은 누구와의 관계를 따진다고 은수야? 묻지만 말고 대답해라. 너 방금 설명했던 동구멍아. 네, 집중 안 하지. 현장아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지? 이 언니들 보소. 앞에 잘 보는 신용하고 있었는데 대답이 안 나와. 인형아 누구와의 관계?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 됐지. 그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이 진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진짜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었죠. 됐습니까? 주말이 지나면 괜찮아지겠나? 안 괜찮아지겠지. 나도 모르겠다. 너는 어떡하냐? 너는 계속 바람스럽던데. 나머지는 이제 나의 이제 흰목소리에서 탈출하는데 기훈아 어쩔 수 없지, 그치? 하나 잘 이겨내보도록 합시다.
눈물이 좀 나네요. 자, 그럼 아까 누구까지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가위바위보 해. 자, 나랑 영혼의 단짝들 찾아보자. 미설이가 걸릴 것 같지만 미설이가 걸린지 다른 사람이 걸린지 찾아봅시다. 가위바위보. 안 걸렸어. 기현이야. 너밖에 없어. 고마워 기현아. 자, 1번 네. 빨리. 네네. 그럼 헐 전치사가 네, 전치사가 나왔고요. 인간은 전치사의 목적, 전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기는 하지만 실제 명사가 들어갈지 동명사가 들어갈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네, 여기에서 producing이라고 나왔어. 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프로듀스는 목적어가 바로 된다는 그치, 핸드맨은 사도 벌써 past. 요거가 이제 목적어가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 관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맞다. 잘하셨어요. 자, 큐다 2번 누가 해? 3, 2, 1. 규현이 하나 더? 하나가 없죠, 오늘? 네네. 네. 이거는 빈이 응. 나는 아닌데요. 왜? 왜냐면 일단은 without이 전치사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바로 앞에 의미상의 주어도 이거 없나요? 의미상의 주어 있다고 할게요. 이걸 의미상의 주어로 보기보다는 그냥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그냥 수식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앞에 어떤 거? 아, 요거? 의미상의 주어. 아니에요. 의미상의 주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왜? 뒤에 투부정사도 없잖아. 네, 그냥 알려진 건데 뭐 알죠? 사실이 알려진 거잖아요. 무엇에 있어서? 이 같은 종으로. 이 지문이 그거잖아. 아마도 400만 마리의 물개들은 경쟁하지 않았을 거야. 누구랑? 상업적 목표로 하는 어부들이랑 뭐에 있어서? 그 같은 종을 주고서 얘가 알려지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사실이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랑 관련된 얘기라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놓고 얘를 수식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이 알려지는 거고 전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치사기 때문에 그냥 명사, 단순 명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잘하셨고. 요거 누가 해결하나? 3. 윤영이. 윤영이 자니? 빨리. 어피얼 어. 무슨 시제야? appear 지금 현재 시제로 썼어. doesn't appear라고 해서 다 현재 시제로 썼지. 그러면 발달해온 것은 지금 발달한 거야? 이전에 발달한 거야? 이전에 발달해야겠지. 현재보다 언제에 대한 얘기야? 이전이 과거부터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럼 to have BP라는 형태로 쓸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됐습니까? warm blooded animal이 뭐야 얘들아? 뭐라고? 온열 동물? 맞아요. 온열 동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온열 동물이 뭔데? 저요? 아, 너예요? 아, 그렇지. 너 온열 동물이에요. 그럼 온열 동물 말고는 뭐가 있어? 내결 동물이 있지. 그럼 내결 동물에 누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 여기 너가 있잖아. reptiles and amphibians 라고 해서 보통 파충류라든지 양서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애들이겠죠? 약간 우리랑 결이 다른 애들. 됐지? 그럼 질문이 있어. 상어는 포유류야, 어류야? 그럼 고래는? 그럼 고래 상어는? 약간 틀린 놈들이 나왔어가지고. 아, 여기 지금 현아가 있어야 재밌었는데. 약간 현아한테 상식적인 거 물어보면 재밌는 대답이 나와가지고 내 생활에 활력이 되어주는 친구거든. 아, 현아가 있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겠네, 현아. 아, 진짜 아깝네요. 현아 영상 보면서 코웃음 칠 것 같은데 나중에. 잠깐만, 이거 끈이 넘어가 있어가지고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네, 잘 보이네. 기호야. 자, 분사구문 체크해보자. 분사구문 되게 많이 나오지? 엄청 많이 쓰이지? 약간 똑같이 고2 수업을 하는데 그 월금 고2 MR2랑 쌤이 화토는 고2 TX1을 들어가거든요.
약간 분위기가 너무 달라. 약간 거기는 안국고 애들 뭐하는 느낌이야. 왜냐면 안국고 애가 3명이 있거든. 유리랑 지윤이랑 연수랑 이렇게 3명이 뭉쳐있거든요. 약간 지들이 방방 뛰어. 그리고 거기는 지호도 약간 가만히 있는 타입은 아니잖아. 지호도 맨날 이러면서 있고 약간 지호랑 엄청 친한 다른 여자애들도 있어. 수현이랑 친구도 약간 하면서 잘 호응도가 되게 좋아요. 우리 약간 알바들들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지호 되게 약간 질문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러긴 하는데 여튼 반응이 되게 좋단 말이야. 반응 좋은 수업이 좋아요. 자, 분사구문 기본적으로 누구에서 누구로? 그렇지, 부사 절에서 구어를 넣는 거죠. 축약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굳이 얘가 이 얘기를 안 써놓더라도 니넨 다 이해할 수 있잖아 라는 게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분사구문을 만드는 기본적 원리겠다. 됐지? 자, 그러려면 부사 절에 대해서 써주셔야 되겠죠? 누구를 시작해부터? 주동 이렇게 나오시는 친구겠죠. 분사구문을 만드는 원리 첫 번째 누구였다? 접속사를 생략한다. 접속사를 생략을 해서 일단 절에서 한 발자국 멀어지셔야 되겠죠. 단 접속사를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지? 의미를 명확하게. 예를 들면 before, after 같은 경우는 전후 관계가 조금 중요한 친구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전후 관계가 있거나 양보 같은 애들, 내용 뒤집힐 경우에는 막 잘 생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보 접속사에 뭐가 있지 얘들아?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애들 생각하시면 되지. 의미 강화를 위하거나 이 의미 강화에는 양보의 접속사도 보통 들어가게 된다. 그렇지. 자, 두 번째는 뭐 해줘야 되지? 주어를 생각,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의 주어를 생각하겠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죠. 단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는 주절의 주어를 종속절의 주어를 그대로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그대로 쓴 분사구문 이걸 뭐라고 해주지? 그럼 명사 ing 주어 동사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지. 이거 무슨 분사구문? 그렇지, 분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종속절의 동사를 ing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 어떤 경우에? 뭐라고? 능동일 때? 얘는 무조건 ing야. 능동이랑 수동이랑 관련 없이 무조건 동사는 무조건 ing로 고쳐줘야 된다고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조건은 따져줘야지. 어떤 경우? 아까 준동사에도 시제가 있다고 했지, 쌤이. 그럼 뭘 따져줘야겠어? 그렇지. 그러면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일치할 경우에만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만약에 단 얘네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써줘야 되죠? 그렇지, having pp 라는 모양으로 바꿔지겠지. 그럼 이 having pp를 활용한 걸 무슨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이러면서 이제 미설이가 헷갈렸던 건 여기서 나오지. 자, 분사구문에서 누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기본 특징이 있었어. being을 생략할 수 있지. 그럼 미설아, 동사를 pp로 바꾼 게 아니라 누구야? 동사를 BPP에서 B를 ING로 바꿨는데 내가 생략을 해서 PP만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절대 동사를 직접적으로 PP가 아니라 being PP였는데 being을 생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being PP 말고 또 생략하는 거 뭐였지? 그렇지, having been의 형태를 생략할 수 있겠죠. 즉 having been PP 완료 시제와 수동형이 합쳐져 있는 거. 동사가 원래 수동태였는데 하필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섰네? 그럼 having been PP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보통 요 두 단어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졸린 현수. 좀 졸립지? 아니야? 약간 졸린 무수히 젖은 표정을 약간 지었는데.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보자. 뭐가 있었어? 자, 이러면 명사가 원래 우리는 문장 속에서 명사를 만나면 걔가 무슨 일을 하는지 걔의 쓰임새가 굉장히 명확한 편이었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명사의 쓰임이 명확하잖아.
갑자기 이상한 애가 등장을 해버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불편해서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줘요? with 명사 ing 라는 모양도 만들어질 수가 있더라. 이런 모양도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with 부대 상황 구문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요사체라고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 명사는 이 주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관계였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분사 구문 해석하실 때 되게 주의사항이 뭐였지 얘들아? 접속사를 넣어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 안에 문장에 쓰이지는 않았지만 분사 구문 해석 시 문맥에 맞는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넣어서 해석. 그럼 분사 구문이 문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총 몇 개? 3개였지. 1번은 ing로 시작을 하는 문장. 2번은 문장이 나오다가 중간에 ing가 삽입되는 경우. 그럴 경우 삽입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 콤마가 반드시 존재하겠지. 어유 졸려요 우리 윤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마다 딱 걸렸어요. 문장이 쭉 나오다가 어디에 나와? 마지막 부분에 나오겠지. 이름도 쉽지. 1번은 전치 분사 구문. 2번은 중치, 3번은 그치. 어렵지 않지? 맨날 어렵지 않대, 그죠? 약간의 한 점만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다 됐냐? 되셨어요? 자 그래서 넣어서 해석해줘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 비잉이 생략되니까 당연히 비잉 뒤에 있을 수 있었던 누구? 비잉과 연결되었던 PP나 혹은 뒤에 보호 역할을 하던 형용사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로 블라블라 나오다 갑자기 문장에 콤마가 끊겼다. 그러면 분사 구문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알겠지? 분사 구문 꼭 떠올려 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 빡치는 경우는 형용사로 나오는 경우야.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완료 분사 구문 어떤 거랑 비교했을 때? 주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일?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다, 한 시제 이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주절이 현재였으면 having pp는 무슨 의미야? 과거가 되겠지. 그럼 주절이 과거였으면 having pp는 대과거가 돼야겠지. 과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게 돼야겠지. 대과거는 보통 누구의 모양을 원래 빌려왔었어? 과거에 헤드 pp 모양 빌려왔지. 그러면 접주동이라고 나왔을 때 동사가 헤드 pp 여기가 과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접속사 ING 남아있는 거 두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접속사를 그냥 안 지우는 경우도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다음에 ING 명사가 남아있고 ING 가 나오면 어떤 경우라 했지? 주절의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 자꾸 말로 해보셔야 머리에 한 번이라도 안 차게 돼요. 다시 이런 경우 어떤 경우?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경우. 성대 뿔리민 환자보다 너희들의 목소리가 작구나 이 양심 없는 놈들아. 6명이나 있는데 내 목소리가 더 커요. 맞지 않니? 양심 없는 사람들. 에휴. 자 그래서 마지막 미대명사 ing 구조까지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세미체크는 다 해드렸다. 여기 지금 수정이면 삐삐를 쓴다라고 했는데 삐삐를 썼다는 건 사실상 누구 생략이야? 비잉 생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세론이랑 현아가 없어가지고 당당하게 쉬는 시간 주장을 할 멤버도 없네? 있어. 보통 세론이 아니면 현아가 쉬는 시간이야 주장을 해주잖아. 없네 오늘은. 예. 약간 서진이도 그 뻔뻔함에 잘 가세를 하던 친구였는데 그치? 그래서 서진이도 연습만으로 도망가서 생각해보니까 이놈 새끼 나한테 클리닉을 안 보내네? 진짜 다 토요일에 내일부터 갈 거야지.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의 타임을 가져볼까? 이번엔 누가 갈릴까? 되게 공평하지 않아? 내가 임의로 시키는 것보다 약간 가위바위보에서 걸리면 그냥 순응하게 되잖아. 아 운명이구나. 약간 이렇게 되지 않니?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빠. 운명이야. 무슨 반응이야 현재 할 거는. 자, 해주세요. 그 모스가 응. 아돌레센스 그 배랑 응. 생각이니까 네. 아돌레센스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운동이어서 무슨 그럼 저 단어가 뭔데? 청소년 그렇지, 그걸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사람이라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대다수가라고 해서 여기서는 다 모든 청소년 100%는 아닐 거 아니야. 그 중에 대다수가 많은 퍼센테이지를 따지하는 대다수라는 아이들이 사용을 합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잘하셨고 현재 이거 누가 해? 그래서 미사리요. 둘이 약간 영혼의 단짝이군요. 학교에서 만나면 인사는 하니 둘이? 안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미사리 해주세요. 히스 아이스랑 응. 클로스가 수동이 되어서 눈이 어떤 주체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신체의 일부가 나오면 눈 자체가 나의 주인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나의 신체 일부를 내 의지로 팔도 접고, 약간 뭐 머리도 묶고, 그 다음에 눈도 깜빡이 이거 입 벌려놓고, 약간 이런 상태가 될 거 아니야. 내 신체 일부가 되겠지. 그다음 뭐 다리도 꼬고, 팔짱도 끼고, 약간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신체 일부가 나와 있을 때, 미래동사 이런 식으로 신체 일부가 나와 있을 때 같이 수동으로 처리를 해서 클로즈된 형태로 써줄 수가 있더라.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 왜 원이랑 디아더야? 이건 또 전체 질문. 자, 얘들아, 여기서 왜 원이랑 디아더라고 쓰였어? 그렇지, 대상이 어디 나왔었어? two programmers라고 해서 2명이라고 이미 제시를 해줬었지. 그러면 왜 그런데 2명인 건 알겠어. 근데 왜 원이랑 디아더야? 뭐라고? 그렇지. 그리고 한 명이랑 나머지인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그냥 2명에 대한 얘기를 그냥 불특정하게 던져놓고 둘 중에 누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지. 그래서 보통 저런 걸 뭐라고 해준다? 부정대명사라고 하죠. 보통은 순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뽑기를 하는 대상일 경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 end가 연결한 두 대상은 누구야 얘들아? 여기에서 이 그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원래 활용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되시겠죠? 그리고 미사라 이름 누가 할까? 3. 현정이야. 그렇지. 이제 다른 학교 친구의 이름을 불러줄 때가 되었어요. 그죠? 현정이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누구에게 넘기고 싶어요? 은수요. 알겠습니다. 은수. 응? 누구한테 넘기고 싶어요? 윤영이요. 그렇지. 이름도 외워주셨어요. 자, 윤영이. 주어가 응. 이 사람 약간 레디컬이라고 하면 그거지. 그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활성산소가 뭔지 아니? 있는 거. 그 약간 안 좋은 걸로 상징이 되는 거. 아이씨,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지? 나도 너무 오래간만에, 너무 오래전에 배웠던 지식이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잖아. 활성산소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가 뭐냐면 약간 산소 자체도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 성분이지. 그럼 보통 O는 공기 중에 O 하나로 존재하니? 아니잖아. O2의 형태로 존재하잖아. 그지? 근데 걔가 원자가 혼자 떨어져 나온 거야. 약간 그래요? 여튼 그래. 안 좋은 애야? 오래간만에 설명을 하니까 안 되네? 나 분명히 한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 그 고등학교 물리원이나 화원이나 생물까지는 질문 다 받아줄 수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안 돼. 이제는 약간 대가리가 썩었어. 그래서 한 해 한 해가 약간 다르게 느껴졌는데 이렇게까지 썩었군요. 다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네. 다시 공부하면 재밌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인연아. 그 물질이 응. 프로젝션 어벤져스 둘 다
그렇지. 얘네가 추가적인 물질을 build라고 하면 뭔가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라고 봐야겠지. 얘가 능동이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 없어? 목적어 없잖아. 그걸로 설명하면 되지. 해석을 했을 때 약간 아리송하다 그러면 못 따지라고 자타로 한번 따져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뒤에 지금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 없는 거 보이시죠? into 전치사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능동이 안 되고 수동의 관계로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컴마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해준다? 중심 분사 구문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문장에 삽입되어 있는 중심 분사 구문. 됐죠? 노화의 요인이잖아. 노화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약간 진짜 기억 안 나. 몰라. 이제 포기할래. 맞아. 요즘은 학교에서 진짜 아밀라 아제가 아니라 아밀레이즈라고 배워? 차이가 느껴지네요. 나한테 아밀라 아제였다고. 그러면 알파 아밀레이즈, 베타 아밀레이즈로 배워? 거기까지인가? 재밌네. 그렇구나. 약간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텀블러를 잘못 샀나봐. 텀블러를 물을 마시면 자꾸 콧구멍에 물이 들어가. 그래서 그 물이 이렇게 딱 마시고 내려오면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뽕 하고 튄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자꾸 콧구멍에 들어가요? 콧물이 아니라 물이에요? 기뻤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자, 다시 또 가보도록 하자. 자, 이거 분리, 이거 구분하는 것도 진짜 니네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지금까지 통틀어서 진짜 많이 하네 아니야? 진짜 많이 하네요. 누구랑 누구? 전치사랑 접속사. 이거 진짜 많이 했지. 내가 설명 뒷발이 안 해도 되지.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 명사. 접속사는 주어 동사. 그럼 이 새끼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내가 설명해서 하니 암기해야 하니? 품사는 암기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보통 이제 치환하는 거 이후에 접속사는 because 말고 또 뭐 있지? this랑 this랑 이렇게 있지. 봐봐. 안경에도 물티가 있어. 무슨 말이 아니라는 거지. 봐봐. 콧구멍에 들어가는 게 콧물이 아니라 물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전치사라고 쓰이면 또 누구 있어? because of 말고 thanks to 그렇지. 내가 2년 동안 열심히 1년 반 동안 넣어준 보람이 있다. 기훈아 고마워. 약간 한국어에서 거의 1년 반 동안 닦인 친구여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와요. 행복하네요. 자, 뭐하는 동안에 Y는 절대적으로 뭐밖에 안 되는 친구다? 접속사밖에 안 되는 친구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얘는 뒤에 선생님 이거 명사밖에 없잖아요 라고 해도 보통 동일구조 동일단어 생략 때문에 지워놓은 것일 뿐이지 얘의 기본 품사는 Y의 기본 품사는 접속사예요. 아시겠죠? 반대로 G는 전치사밖에 안 되는 친구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despite나 in spite of 같은 애를 뭐라고 해주지? 양보의 전치사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지. 그럼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같은 애들은 양보의 접속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 주의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이 뭐 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조의 접속사로 쓰이는 것도 충분히 아시죠? A는 이런데 B는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지. 됐어? 꼭 이게 반대 선상이 있는 게 아니어도 돼. 뭐 남자는 이런데 여자는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선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개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좋아해요 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패럿 좋아해요, 뭐 이구아나 좋아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꼭 반대 선상이 있는 개념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미국인들은 이래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조를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이 두 개가 선명하면 그때 Y를 써주는 거다. 그래서 보통 노인은 이런데 I는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 있다. 접속 부사랑 접속사 사이에서 쌤이 중간중간 언급해줬던 것 같아요, 그지? 대표적으로 접속사랑 접속 부사 설명해주는 거 누구 있었어? 벗이랑 however. 저희는 벗은 접속사, however는 접속 부사의 본체는 부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벗은 뭘 할 수 있어?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지.
얘는 저와 저 연결이 그렇지. 단점만 있으면 안 되잖아. however의 장점도 있어요. 뭐였지? 아무데나 그렇지. 아무데나 올 수 있어. 부사니까 문장 속에서 위치가 자유롭다. 하지만 벗은 주동, 적주동이라고 쓰이던지 혹은 적주동이라고 해서 문장이 끝나셔야 된다. 됐습니까? 문장의 위치가 문장 맨 앞에 있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그 사이 토막에만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이 있었지. 자, 여기 연결사 관련돼서 접속사랑 관련된 접속부사랑 관련된 친구들 쭉 나와 있는데 뜻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없지? 혹시 내가 까먹고 있던 뜻이 있었으면 한 번 더 밑줄 긋고 점검을 해서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연서가 많이 졸려니까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봅시다. 영상을 끄면 좀 이따 찍는 거 까먹을 것 같은데. 물을 더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핸드폰 빨리 숙제 안 하고 지금 빨리 마무리 안 해? 은수야 오늘 숙제가 다 마무리 안 됐다고 분명히 카톡방에 올라온 거 내가 확인을 하였는데 맞지? 원래 숙제부터 하세요. 일이 됐다. 현수는 이제 뭐 채점만 안 했고 나는 숙제 다 했다 이 자신감인가? 맞지? 아니 20점 예쁘게 쓰고 집에서 채점 밀린 거 좀 해와라. 나 앞으로 채점 안 했지. 몇 개는 했고 몇 개는 안 했냐? 다 해와라. 네, 이제 채점 중이신가요? 인형이 다급하게 페널티를 쓰시는군요. 시작해볼까 했더니 갑자기 화장실 가봤어요. 선생님 숙제 좀 하고 계십시다. 핸드폰 설치 해보시고. 방금 그건 뭐였어?
스트레칭 있어? 잘했어. 오늘의 숙제는 오늘은 숙제 줘야 되는구나. 핸드폰이랑 좀 멀어서 힘들어. 하루에 스크린 타임 몇 분 나와? 많이 나오지 너도. 야 이제 고2 중반인데 스크린 타임이 순공 친구보다 더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지? 현수의 기묘한 자세는 언제나 시선을 불러오는구나. 기아님 다음 숙제 미리하는 게 똥구멍 너 오늘 뭐였냐? 너도 오늘 B형인데 너 이씨 이렇게 할 거야. 왜 이렇게 하셨다고? 늘 시간 압박 줘야 되니까 자꾸 여유를 부리지 마시라고요. 지금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아시죠? 네. 자꾸 여유 부리면서 문제 푸시면 그거 모의고사 시험장 들어가서 똑같은 짓 한다. 괜찮겠어? 그래 안 괜찮잖아. 나 학교 시험 문제 풀 때도 맨날 졸려가지고 막 선생님 시간이 촉박했어요 이러잖아. 아 그래 영어요? 어. 그래도 영어는 괜찮아요. 학교 시간은 수학은 수학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그때가 다 다르지. 그럴 수 있지. 나는 늘 시간은 넘어 돌던잖아. 그냥 문제 후루룩 읽으면 끝. 후루룩 끝. 후루룩 끝.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건 약간 사람 성격도 따지는 거. 맞아요. 저는 다 몰라요. 아니 다 약간 여유를 줘야 돼. 왜냐면 쫄리면 짜증나. 쫄리는 걸 되게 짜증내는 편이야. 그래서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하지만 그 피의 성향이 지금치 않니? 그리고 맨날 MBTI 검사하면 진짜 그 피의 끝을 날리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좀 목이 분명히 아플 텐데 진짜 그지? 되게 목 아픈 자세 하시냐? 이러면 약간 코가 눌려서 숨이 안 쉬어지지 않아? 이마를 눌렀어? 그럼 목이 이렇게 꺾이잖아. 그러면 이러고 누르면 이게 여기가 눌리고 이러고 누르면 여기는 누르는데 여기가 너무 아프지 않아? 그래서 자는 게 더 좋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페널티 쓰는 거에 집착을 버리고 윤영아 수업해볼까? 윤영이 하나 차이 오는 페널티니? 저번에도 하나 차이 아니었니? 근데 하나가 두 개. 두 개 차이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넣으세요. 자, 박수 세고 시작. 공마다 너무 졸리면 박수를 쳐요. 왜냐면 혈액순환도 되지, 잠도 되지, 얼마나 좋아, 그지? 다시 박수 세번 시작. 다시 박수 세번 시작. 그래, 잠 깨잖아, 그지? 잠 깨 안 깨? 잠 깨지? 차라리 졸리면 박수를 쳐라. 약간 웃으면서 인위적으로 즐겁지 않아도 일부러 즐거운 척 미소를 지으면서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지 않았니? 약간 인위적으로 만드는 웃는 표정이 실제로 그런 것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나왔어 안 나왔어? 어디선가 봤던 지문이잖아, 그지? 그리고 그 인위적으로 그 웃음을 불러일으키면 잠이 깬다. 집중도가 좋아진다. 그리고 이러고 공부하지 말고 이러고 공부를 해보란 말이야. 인위적으로 입꼬리를 올린 그 입꼬리도 도움이 되더라. 그지? 잠깐 내신. 니네 내시기를 했는데 모의고사에 좀 자주 나오는 질문이야. 약간 다 비슷한 주제인데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올림포스였나 니네는? 올림포스였는데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해볼까? 웃었어? 웃었니? 미소 장착했니? 우리 현수는? 아 그게 웃은 거니? 저건 웃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티벳 여우 같은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갑시다. 오케이. 자, 손 들어주시고. 준비됐지? 가위바위보. 인정이. 봐봐, 이렇게 영혼의 단짝이 한 명씩은 나온다니까? 그치? 자, 해봅시다. 아유미. 저가 응. 접속사인데 네. 그 뒤에는 명사밖에 없어가지고 네. 치다가 와야 돼서 네. 데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나 그렇지. 잘하셨어요. 쉽게 체크할 수 있지. 윤영아, 2번은 누가 해? 3, 2. 가위바위보야? 오늘 윤영이도 껴, 그러면. 윤영이 떠버리면 윤영이도 해야지, 그치? 가위바위보. 무기 2명이나 있었어. 자, 둘 중에 이긴 사람이 할 거야.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현정이. 야, 근데 여기 파트는 문제 답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아? 응. 자, 현정이. 20부터 나오까지는 ADN이고 네. 뒤에 대리부터가 응. 주어 동사라서 네. 접속사가 필요해요. 그렇지. 그래서 밑까지인 거겠죠. 잘하셨어요. 여기에 낚이면 안 되겠지. 컴마 찍혀있다고 해서 명사를 이끌고 있나봐요 라고 하기에는 이 앞에 접속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어가 딱히 나오지는 않았겠다. 그래서 접속사 필요한 부분이라서 밑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잘하셨습니다. 현정아 3번 누가 해? 3. 가위바위보 해요? 현정이 톡형? 자, 이렇게 고르는 걸 나약해 해. 강인한 인간이 되어야지. 결국 내가 성적을 낸다는 건 뭐야? 내가 얘를 짓밟고 올라서겠어. 약간 이거잖아, 그지? 응. 자, 가위바위보. 찌. 내가 한 놈은 이거, 한 놈은 이거면 이거 시키려고 했는데 둘 다 이거야. 자, 둘 다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가자. 아, 빨리. 이게 어. 내가 현수야, 댄이랑 웬의 차이가 뭐야? 웬이 약간 로봇 같은 표정 되게 방금 재밌었어. 이러고 있다가 이런 표정으로 달아봤는데 댄과 웬의 차이가 뭐야? 이게 뭐일 때로 그러니까 품사가 뭐야? 그게 접속사야. 근데 걔는 부사야. 심지어 얘는 부사야. 알겠지? 근데 뒤를 봤더니 문장이 몇 개야? 그래, 컴마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근데 여기 이미 파이나스 주어동사 나와 있고 이건 거 주어동사 나와 있지. 그럼 누가 필요한지 알아? 그래,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품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생각보다. 알겠지, 연수야?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잘했다. 잘했다. 저 요즘 코로나로 다시 유행이던데 조심해라잉. 바쁘기야 되게 걸리 있었는데 그렇게야. 왜 자꾸 새는 걸까? 내가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았나? 그런가 봐.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았었냐? 오늘 하루 종일 저런 거 질질 새면서 마셨는데 그럴 수 있죠? 약간 사람이 모자란 부분들이 다 있다?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내가 잘하는 부분을 얘가 못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갈구면 안 돼. 그냥 착착 갈고 해야 돼. 약간 내가 이런 칠푼이 짓을 했다고 에이 그거 더 못하냐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냐? 싸움이 나겠지. 약간 등신 같은 짓을 할 때 아이고 우리 등신 귀여워 약간 이래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가보자면 자, 이제는 명사절 접속사 이쁘는 의문을 나타내는 동사가 함께 쓰인다 라고 해서 얘는 누구랑 누구를 보통 물어보는 거냐? 명사절 접속사에서 확실성을 담당하는 질문은 누구였지? 대답 안 나오네요. 대시 있고요. if나 whether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지. 됐어? 그럼 대시는 보통 어떤 정보? 확신이 들어가 있는 정보. 얘는 의문이 들어가 있는 정보가 보통 앞에 동사 자리에 있습니다. I think 라는 건 궁금한 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확신. I believe 궁금한 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I know 확신이지. 근데 I don't know 의문에 가까운 편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생각해 윤영이가 정말 귀엽다고. 이건 확신이야 이거냐? 확신이지. 근데 난 궁금해 윤영이가 귀여운 건지 아닌지 라는 건 의문인 거야. 그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뒤에 구조는 똑같이 완전 구조가 나올 거고 둘 다 명사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그런 이런 구조적인 걸 가지고 풀 수는 없고요. 대자리인지 if 애들 자리인지는 해석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예외 상황은 나와 있는 ask 같은 거 이런 거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는 if는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쓰였을 때 명사절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whether 주어 동사는 무슨 절 역할도 할 수 있다. 부사절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나온 김에 하나만 정리합시다. 자, if가 쓰이는 곳이 더 많냐? whether이 쓰이는 곳이 더 많냐? whether이 쓰이는 곳이 사실 더 많지. 그러면 whether만 써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야? 누구 나와? 아니 뭐라고? 주어 자리. if 주어 동사로 시작한 게 주어 자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겠지. 그래서 if 자리 아니 if 자리가 아니라 주어 자리라고 할 수 있고 단 무슨 용법일 경우는 또 if 자리 쓸 수 있어. 주어는 주어인데 가져가신 주로서 문장 맨 뒤로 돌려놨을 경우에는 그 if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 뭐야? 전치사 뒤에 있는 누가 나와? 명사가 나오겠지. 이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주겠지. 됐습니까? 전치사 뒤에는 왜 if 자리 올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보통 전치사의 목적어 표시를 해줄 수 있겠지. 또 바로 뒤에 뭘 다시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if were not은 된다 안 된다? 이 형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whether were not의 형태로 쓸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뒤 조부정사가 나올 경우. if 조부정사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데 누구는 가능? whether 조부정사는 가능하다. 동사 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셔 보는 것. 됐어? 여기서 고찰에 빠져있는 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오늘 왜 마스크 써? 아까 마스크 안 쓰고 오지 않았나? 쓰고 왔어? 약간 오늘 마스크를 쓰고 싶은 날 먹고 싶은 날 약간 이게 있는 거야? 컨디션이 괜찮아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지금 카노쌤도 컨디션 개통이시던데. 카노쌤 퇴근하면 안 되는데. 씨, 잠깐만. 카톡. 오이씨. 이거 유튜브 찍고 있지. 좀 이따 연락해야겠네? 가셨네? 안 되는데? 날 버리고 갔다고? 안 되겠는데? 같이 일해야 될 거 있는데? 자! 할 사람 물어보면 아무도 안 할 거잖아, 그치? 가위바위보. 나랑 똑같은 거 낼 사람 찾기. 가위바위보. 3명이나 돼. 그럼 2등이 할게. 좋지? 갑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꼴찌? 그래서 진 사람이네. 가위바위보. 은수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이기자. 승리의 어떤 승리의 주먹줄이 나왔어요. 은수야? 뭐 왜?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은수야? 응. 이 뒤에 지금 완전 불안정? 완전 불안정. 그래 완전이잖아. 명사절 접속사 나올 수 있는 자리겠죠. 되게 불안정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지금 이거 명사절 자리 아니야? 이 유튜브 그런 카메라가 너의 얼굴도 같이 찍고 있어요. 되게 재밌거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약간 재밌었거든. 맞아 아니야? 아 좀. 맞아. 왜 이거 명사절 자리야? 왜 무슨 역할 하고 있으니까? 그래 목적어절 역할 하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명사야. 자신감을 가지고 알겠지? 틀려도 자신감이 있는 채로 틀려야지. 이러고 틀리면 약간 까오가 떨어지잖아, 그지? 응.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 됐죠? 왜? 앞에 테일이라고 하는 다른 거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얘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해석으로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집에서 해석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됐지? 제가 안 해드려도 되겠죠? 이거 됐고 다음 시간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질문. 자 대신 나오는 패턴 정리해두자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 해봤던 거야? 첫날 해보지 않았니? 첫날 선생님 이거 패턴 니네 안 넣어줬나? 니네 방 거는 안 넣어줬나? 대신 나오시는 거. 이 세 쓰임에 대해서 다 쓰시고 대세 쓰임에 대해서 다 쓰시고 했어 안 했어? 했었죠. 문법에 안 했다고요? 훈수 도리도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어. 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벽이랑 썸 타면서 하니까 약간 헷갈렸잖아요. 자 여튼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째 날 대신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 되게 많이 드렸었고요. 왜? 명사 갑자기 왜? 묻었어? 아니야? 안 묻었지? 됐어. 이거 좀.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거 1번부터 가보자면 가져진 줄 문법이랑 제일 헷갈리는 모양은 누구라 그랬다? 강조랑 제일 헷갈린다 그랬지.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이 B 사이 강조하는 말이 나오고 가져진 줄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보통 높은 확률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강조할 수 있는 말이 누가 있더라? 그렇지. 명사와 부사가 있잖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주어와 목적어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부사는 부사들 중에서도 무슨 부사? 시간이나 장소랑 관련된 부사겠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지. 가져진 줄 용법에서 대절 자리에 대절 말고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해줬어 안 해줬어? 다 해줬던 거 기억하시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던 거 한 번 선생님이 싹 정리를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책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치? 그래서 결국은 반복이니까 해당했던 설명들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소대로고 서치렛이 나오는데 무슨 용법? 결과용법이었죠. 너무 형용사부사에서 대절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용법. 붙어있는 소대는?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접속사 맞는데 접속사 맞아요. 근데 얘는 무슨 용법? 목적용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음악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 됐지? 이거 중요하고 서치제는 서치와 혁명 나올 수 있는 요것은 좀 외워주셔야 되죠. 서치와 혁명 그거 좀 주의해서 외워주시고 서치제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주셔야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보통은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지? 보시면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들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들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통은 투부정사 부사절 용법에 감정의 원인 나와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투부정사가 누구로 확장된 걸로 보시면 돼요? 대절로 확장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다. 따라서 이런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가 나와 있으면 뒤에 대절도 뭐예요? ADM이에요. 부사절 용법. 감정의 원인으로 똑같이 체크할 수 있다. 구랑 저는 왔다 갔다 치환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절에 대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수거편으로 많이 쓰이는 거 있죠. certain that, I'm sure that, 뭐 이런 것들, make sure that 이렇게 나오는 거 수거표현이라고 얘는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뭐 aware, certain, sure, confident 같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가 지시 형용사가 지시 부사라고 했는데 다 똑같이 그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야. 그거 그렇게 라고 쓰고 싶은 거지. 그럼 얘가 각각 달라지는 건 뭐야? 대명사니까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주어 목적어 뭐 역할을 하고 있다. 똑같은 대신에 뒤에 누가 있으면 명사가 나와 있으면 지시 형용사로 취급을 해주는 거겠지. 그럼 지시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품사를 꾸며줄 수 있으면 우리가 부사로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했니?
여기도 숙제였었지? 자, 아무튼 돌아오면 무슨 타임? 가위바위보 타임. 은수가 잘 피해가네. 아, 가위바위보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지? 가위바위보! 현수가 약간 나랑 통하는 게 있어, 그지? 근데 현정이가 있으니까 저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할게. 약간 아슬아슬한 거 좋아하는구나?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이번엔 피해가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자, 현정이. 가주어 진주어공이라서 네. 명사절 접속사 필요한데 뒤에 문장이 완전해서 대수로 바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가져준주어인데 앞에 이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완전 부정하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따라서 불완전한 작동인 와서는 안 되고 대신 나와야 될 잘하셨습니다. 자, 현주가 이번은 누가 해? 가위바위보 알았어요. 자, 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주문 나오셨네요. 자, 이긴 사람이 할게요. 규현이랑 은서랑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잘 이기시네. 은서 잘 피해갔나? 아, 오늘 좋은 친구요. 자, 규현이. 명사절이 필요해요? 왜요? 가죠? 왜 나만 그렇게 또리망 표정으로 보고 있어? 근데 기현아 모양이 약간 구멍분석 하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 이상해요. 그렇지.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전치사에서 전면부 나와 있지. 네, 강조예요. 이게 부사잖아 지금. 얘를 ADM 처리해 주시면 ADM을 강조를 해줬구나. 그럼 앞에 이 B가 나와 있는 거 보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뭐야? 짝꿍이 강조해야 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 갑자기 명사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라고 해서 제가 당황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됐습니까?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하면 좋겠어, 기현아? 가위바위보 해요. 아, 여러분 가위바위보에 나오군요. 자, 가위바위보. 이번에도 두 분이에요. 약간 빈도수가 높으셔요, 그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약간 둘이 운명의 작품인데 아니야, 이긴 거 아니야. 내가 가위바위보를 안 쳤거든. 자, 다시 묵집바 알레 마지막 거니까. 이거 묵묵 이거. 마지막 오늘 마지막 넘어가는 거야. 자, 둘 중에 세 개의 대결 들어갑니다. 둘이 하세요. 시작. 빨리 해. 아, 그치, 현수. 갑시다. 현수야, 근데 이거 쉬워. 어렵지 않아. 뒤에 절이 나와서 다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5번은 품사고 봐. 전치 전체사였고 대신 접속사였겠지. 따라서 뒤에 주어,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됐어? 그래서 접속사가 나와야겠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 문장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담배가 더 안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술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담배일 것 같지? 둘 다 안 좋은 건 맞아요. 둘 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더 보편적으로 더 안 좋다고 알려진 거는 뭐게? 술이에요. 왜냐면 술을 그 혈중에 이제 아이가 있는 상태, 태중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술을 많이 마시다가 보면 그 알코올로 인한 기형아가 태어나. 그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일 정도로 그 기형아의 그 상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모가 알코올을 많이 섭태인 상태의 아이라고 해서 딱 지능도 물론 문제가 되게 많고요. 생김새 자체가 우리가 다운증후군인 친구들 보면 이 친구 다운증후군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지. 알코올로 인한 기형도 비슷한 형식으로 생김새에서 티가 날 정도로 기형이 됐다. 물론 담배를 피면 아이가 떨어져 나가는 유사한 확률이 되게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전형화된 거, 정형화된 게 알코올이라서 알코올은 정말 많이 피하셔야 된다.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왜? 나의 전공 지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겹군요. 약간 전공 지식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 이제 원하는 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열심히 하나의 목표를 달리고 있는 거 좋아. 그 목표가 없이 달리는 거는 많이 지치기 때문에 차라리 목표를 두고 달리는 것도 좋은데 약간 학과에 대한 집착은 안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대학 네임밸류를 잘 보고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전과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으니까 약간 나중에 입시 준비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물론 알아서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